어느 날 오후 50대 주부 한 분이 홈쇼핑 채널을 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가 39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 세트를 오늘 방송에서만 14만 9천 원에 드린다는 자막이 흘렀고 남은 시간은 3분이었어요. 그분은 당장 필요하지도 않았고 지갑 사정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결국 전화를 들었죠. 사고 나서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해요. 나는 왜 그걸 샀을까?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싼 것 같아서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39만 원이라는 숫자는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5060 세대는 지금 소비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세대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서울 거주 중장년층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9년 대비 2024년 소비 금액이 50세에서 54세는 51.0%, 55세에서 59세는 57.5%, 60세에서 64세는 63.1% 늘었어요. 같은 기간 30대 초반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고 온라인 소비만 따지면 60에서 64세의 증가율은 141.7%에 달했습니다. 이 세대는 이제 소비시장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최근 소비 증가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집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 이 세대를 향한 마케팅의 설계도 함께 바꿔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교함이 때로는 사람의 이성이 아니라 본능을 겨냥한다는 데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인간의 사고 시스템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빠르고 자동적인 시스템과 느리고 논리적인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대부분 작동하는 건 빠른 시스템이에요. 깊이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시장은 이 빠른 시스템을 겨냥합니다. 그리고 5060 세대에게는 특히 잘 통하는 5가지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닷 효과입니다. 닷이라는 단어는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쓰는 그 닻을 말하는데요. 배가 닻을 내리면 그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듯이 우리가 처음 접하는 숫자 하나가 이후의 모든 판단에 보이지 않는 닻이 되어버립니다. 카너먼과 그의 동료 아모스 트버스키의 실험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무작위 숫자를 보여준 뒤 아프리카 국가의 UN 가입 비율을 맞춰보라고 했어요. 전혀 관련 없는 숫자를 먼저 봤을 뿐인데 그 숫자가 높았던 그룹은 더 높은 비율을 추정했고 낮은 숫자를 본 그룹은 더 낮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뇌가 처음 본 숫자에 얼마나 강하게 묶이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었죠. 이걸 한국의 홈쇼핑, 백화점 세일, 건강기능식품 방문 판매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섬뜩해집니다. 39만 원이라고 써놓고 14만 9천 원에 판매하면 소비자는 14만 9천 원이 얼마나 비싼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39만 원에서 얼마를 절약했는지를 먼저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 39만 원이라는 숫자가 닻이 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24만 원을 절약했다는 만족감이 생기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14만 9천 원이 충분히 정당한 가격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장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닻이 제시되는 순간 가격 전쟁의 기준점 자체가 이미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버립니다. 5060 세대가 이 함정에 더 깊이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은 절약을 미덕으로 배운 세대입니다. 본인이 젊었을 때 워낙 아끼며 살았거나 절약하는 삶을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할인이라는 단어 자체에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정서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닌데 문제는 그 절약 본능이 처음부터 조작된 숫자를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절약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판매자가 설계한 인식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닷 효과는 단순히 가격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동네 음식점에서 제일 비싼 메뉴를 메뉴판 맨 위에 배치하면 두 번째로 비싼 메뉴가 갑자기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게 됩니다. 백화점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 옆에 50만 원짜리 지갑을 놓으면 그 지갑은 더 이상 비싸 보이지 않죠. 우리 주변의 수많은 가격 설계가 이미 닷 효과를 전제로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처음 제시되는 숫자가 그 이후의 모든 판단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는 잘 모르고 설계한 쪽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 함정은 손실 회피입니다. 카너먼의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인데요. 인간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낍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실의 고통은 같은 크기의 이득이 주는 기쁨보다 심리적으로 약 2배 정도 강하다고 해요. 1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과 1만 원을 잃었을 때의 괴로움이 동등하지 않다는 거죠. 잃는 쪽이 훨씬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 원리가 마케팅에 들어오면 무시무시하게 변형됩니다. 홈쇼핑 화면 속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생각해 보세요. 3분 안에 사지 않으면 이 가격은 사라진다는 메시지인데요. 이게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 기회를 잃는다는 공포를 자극하는 장치입니다. 뇌는 14만 9천 원을 지불하는 것과 이 기회를 놓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잃는다는 공포가 더 크게 작동해 구매 버튼을 누르게 만들죠. 물건을 살 때의 고통과 기회를 잃을 때의 고통 중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많은 경우에 후자입니다. 그래서 한정 수량, 오늘 마감, 지금 이 시간만이라는 문구가 소비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형성된 뇌의 생존 반응 때문이에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실제로 위험했던 시절의 흔적이 지금 소비시장에서 오작동하고 있는 거죠. 특히 5060 세대에게는 이 손실 회피가 건강이라는 영역에서 더 날카롭게 작동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안이 소비에 결합될 때 이 제품을 안 챙기면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공포로 전환되는 순간 소비 결정은 이미 이성의 영역을 떠나 있어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약 6조 44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2022년까지는 51살 이상 고연령층이 주요 소비층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중장년층의 건강 관심이 이 시장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건강을 잃는다는 공포는 그 자체로 엄청난 구매 에너지가 됩니다. 더 섬뜩한 건 판매자들이 이걸 알고 설계한다는 점입니다. 시니어 대상 판매 현장에서는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식의 공감 화법을 먼저 쓴 뒤 제품을 연결하는 방식이 사용된다는 언론 보도가 여럿 있었어요. 그 따뜻해 보이는 말 뒤에 손실 공포를 심어놓는 구조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감정의 언어인지를 안다면 그 자리에서 느꼈던 온기가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세 번째는 가용성 편향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굉장히 익숙한 현상이에요. 뇌는 기억하기 쉬운 것, 최근에 들은 것,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을 실제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일처럼 착각합니다. 비행기 사고 기사가 연달아 나오면 갑자기 비행기가 무서워지는 것처럼요. 사실 통계적으로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한데 인상적인 사례 하나가 뇌의 위험 감지 시스템을 활성화시켜버리는 거죠. 이걸 소비에 가져오면 지인 효과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카카오톡 단톡방에 아는 분이 이 영양제 먹고 무릎이 나아졌다는 글을 올렸을 때 우리는 그게 그 한 명만의 경험인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건지를 따지지 않아요. 그 생생한 이야기 하나가 뇌에 이건 효과가 있다는 강한 신호를 만들어버리거든요. 5060 세대가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지인 네트워크를 통해 생활 정보를 자주 접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편향이 얼마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친한 지인의 추천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의심하기도 어렵죠. 광고보다 훨씬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편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식이 바로 체험단 마케팅이에요. 시니어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 먼저 제품을 무료로 체험하게 한 뒤 그 경험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실제 효과와 상관없이 내 지인이 좋다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용성 편향을 자극해서 구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비자원 관련 보도들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판매된 제품이 과장 광고 논란에 휘말린 사례가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어요. 가용성 편향은 공포와 결합할 때 더 강력해집니다. 주변에서 암이나 당뇨 진단을 받은 지인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과도하게 강해지거든요. 그 공포는 곧 예방에 대한 과소비로 연결됩니다. 통계적으로 나에게 그 질병이 생길 확률과는 별개로 생생한 사례들이 뇌에 과도한 위협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알면서도 멈추기 어려운 이유는 이 편향이 작동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인이 좋다고 했고
내 주변에 아픈 사람도 있고 나이도 들었으니 예방하는 게 현명하다는 논리가 뇌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완성되어 버려요. 그 논리의 구조는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그 출발점이 통계가 아니라 기억에 남은 하나의 이야기였다는 걸 우리는 잊는 겁니다. 네 번째 함정은 사회적 증거입니다. 사회적 증거는 설득의 원리를 오랫동안 연구한 로버트 치알디니가 인간 행동의 핵심 원리 중 하나로 정리한 개념인데요. 사람들은 특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불확실할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참고해 자신의 선택을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진화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전략이에요. 수만 년 전 원시 환경에서 무리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 이유를 따지기 전에 같이 뛰는 게 생존에 유리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본능이 현대 소비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이미 몇만 명이 구매했습니다. 리뷰 5만 개라는 문구를 보면 뇌는 자동으로 이 정도면 믿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굳이 성분표를 확인하거나 임상 데이터를 찾아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미 검증해줬다고 느끼니까요. 이게 사회적 증거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5만 개의 리뷰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짜 경험에서 나온 건지, 어떤 조건에서 수집된 건지를 우리는 거의 확인하지 않아요. 5060 세대는 이 효과에 특히 민감한 특성이 있어요. 이 세대가 젊었을 때는 정보를 얻는 채널이 지금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더욱 강한 기준이 되었던 문화적 배경이 있거든요. 지금도 또래 집단 안에서 모두가 한다는 말은 아주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특히 동창 모임이나 동네 모임 같은 오프라인 공동체에서 어떤 제품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 안 사는 게 오히려 이상한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사회적 압력과 사회적 증거가 동시에 작동하는 거죠. 한국의 시니어 대상 설명회 판매 현장에서 이 원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시니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참석자들이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한두 명이 먼저 구매를 결정하는 순간 나머지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 공간 안에서 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의도된 환경 설계입니다. 판매자는 그 분위기 자체를 상품으로 설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무대는 준비되어 있고 시나리오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함정을 살펴보면서 느꼈을 텐데요. 이 함정들은 서로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뎃 효과가 가격 기준을 왜곡하고 손실 회피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공포를 만들고 가용성 편향이 지인의 사례를 과도하게 신뢰하게 만들고 사회적 증거가 집단 안에서 혼자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환경이 정교하게 설계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끼어들 자리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함정이 가장 무섭습니다. 매몰 비용의 함정이에요. 이미 지불한 비용이나 시간에 집착해서 앞으로의 판단을 왜곡하는 현상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든 담으려 하는 심리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피트니스 회원권을 구입했는데 다니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이미 돈을 냈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 억지로 다닙니다. 주식 투자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넣은 돈이 아까워서 계속 추가 투자를 해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나에게 맞지 않는데 등록비를 냈으니까 끝까지 듣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다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이미 쓴 돈은 어떤 선택을 하든 돌아오지 않는데 그 돈이 아깝다는 감정이 앞으로의 선택을 왜곡하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과거의 지출은 현재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5060 세대에게 이 함정은 구독과 멤버십 형태로 가장 자주 나타납니다. 한번 가입해서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는 서비스들인데요. 처음에 어차피 잘 활용하면 이득이라는 생각으로 가입했다가 나중에는 가입비가 아까우니 계속 써야 한다는 심리로 이어지는 거죠. 그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지와 관계없이 이미 낸 돈에 묶이는 겁니다. 행동경제학 연구들에 따르면 구독 서비스 이용자 중 상당 비율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해지하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는데 매몰 비용 심리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됩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 꾸준히 먹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3개월치를 한 번에 삽니다. 중간에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이미 샀으니까 다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복용하게 돼요. 이미 지불한 비용이 미래의 건강 판단까지 왜곡하는 거죠. 더 나아가 한 번 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같은 채널에서 두 번째 구매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첫 번째 구매를 정당화하고 싶은 심리가 두 번째 구매를 끌어당기거든요. 매몰 비용이 새로운 매몰 비용을 부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끊기 어려운 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구조가 애초에 끊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5가지 함정이 특별히 5060 세대를 향해 더욱 정교하게 설계되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세대는 최근 소비 증가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집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초반을 제외하면 소비 증가율이 매우 높은 편이고 자녀 부양 부담이 줄어드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소비 여력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시에 건강에 대한 불안은 커지고 디지털 정보 환경에서 광고와 진짜 정보를 걸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 3가지 조건이 맞물리면 정교한 마케팅의 이상적인 조건이 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력과 건강 관심이 높고 정보 피로도가 큰 소비자층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나쁜 의도로만 설계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구조가 결과적으로 어디로 흐르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함정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어쩌면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인지 편향 연구에서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편향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 편향 맹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내가 안 당한다는 확신 자체가 오히려 경계심을 낮추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편향들이 강력한 이유는 고학력이나 경험과 상관없이 인간의 뇌 구조 자체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경제에 밝은 분들도 이 5가지 함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함정을 피하는 방법은 내가 나 자신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뇌의 구조 자체를 겨냥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제시되는 숫자를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정가가 39만 원이든 99만 원이든 그 숫자가 정말로 시장에서 정당하게 형성된 가격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같은 제품이 다른 채널에서 어떤 가격에 팔리는지 검색 하나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비교 기준 자체를 점검하는 습관이 다치 효과를 무력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긴박감은 멈춤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만, 지금 이 순간만이라는 문구를 볼 때 반대로 더 천천히 생각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말 좋은 제품은 내일도 존재하고 내일도 구매할 수 있어요. 긴박감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경계해야 할 순간입니다. 세 번째로, 지인의 경험담은 그분만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한 사람의 경험이 내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유받는 순간 의식적으로 떠올려야 합니다. 생생한 이야기 하나가 통계적 사실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게 뇌의 특성이라는 걸 알면 조금은 거리를 둘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주변 모두가 한다는 사실이 곧 내게도 좋다는 뜻이 아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군중 안에서 혼자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게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이 잘못 설계된 환경에서 오는 것임을 알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5번째, 이미 쓴 돈은 이미 쓴 돈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해요.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매몰 비용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과거의 지출이 현재의 선택을 지배하게 두는 건 결국 과거의 실수에 현재의 돈까지 더하는 일이에요. 다니엘 카너먼은 우리의 직관이 놀랍도록 유능하면서도 놀랍도록 틀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문제는 두 경우 모두 우리가 스스로를 합리적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함정은 무서운 겁니다. 빠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걸어가니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 느끼는 그 충동, 그 확신, 그 안도감, 이것들이 모두 우리의 뇌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존 반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적어도 3초는 더 멈출 수 있습니다. 그 3초가 때로는 몇십만 원을 지켜주기도 하죠. 함정을 설계한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소비자가 3초만 멈추면 그 설계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3초를 주지 않으려고 타이머를 만들고 긴박감을 심고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5060 세대가 돈을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소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다만 그 소비가 설계된 함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진짜 필요에서 나온 것인지를 한 번쯤 물어보는 습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실용적인 경제학입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함정 중 하나라도 내 삶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이 영상이 작은 의미를 가지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중에서 나는 이 함정에 가장 자주 빠진다 싶은 게 있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